빠른 속도로 회복하는 서울 아파트 시장.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8월 상승률 1.12%. 전월 대비 더 올랐네요. 상승률이 더 확대된 거죠. 자, 그 다음에 1월에서 8월까지 누적 실거래가 지수가요, 12.4% 상승입니다. 네. 즉, 자, 이게 시세 동향이 아닌 지금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해서 나온 지수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유의미한 지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서울 같은 경우도 강남 상구하고 용산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 쪽이 오르면서 지금 경기나 인천 방향으로 또 이제 퍼져나가고 있죠. 그래서 네. 지금 회복 속도를 보면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 회복 속도가 빠르고요. 그 다음에 회복률도 높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서울이 오르면서 경기 인천으로 이제 온기가 좀 퍼져나가고 있다. 네. 그래서 경기권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8월 상승률 1.13%. 그 다음에 인천 쪽 같은 경우도 실거래가 지수 8월 상승률이 0.68%. 네. 그래서 경기, 인천 모두 7개월 연속 실거래 가격이 상승을 했고요. 수도권 전체 아파트 실거래가는 누적 8.56% 상승을 했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네. 서울에도 선호도가 당연히 높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거래가 지수는 서울 쪽이 훨씬 더 높죠. 그렇죠. 아무래도. 자, 그 다음에 이제 변곡점 지난 부동산 시장을 보시면요. 서울의 아파트 이제 매매와 전세 수급 지수를 보면 전세 같은 경우 이렇게 지금 우상향 곡선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좀 기울기가 매매 수급 지수에 비해서 더 가파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최근에 전세 주시거나 아니면 전세 구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올 초 대비해서 전세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매 시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가파르게 올라가다가 워낙 단기적으로 이제 많이 회복을 했으니까 약간 좀 주춤한 모습으로 좀 보이고 있는 거죠. 네. 좀 쉬어가는 타이밍인 거죠. 네, 항상 이맘때쯤만 되면 폭락론자들이 항상 아 이거 봐라 다시 하락 시작하지 않았냐 이러면서 고개를 들고 나오시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이 한 주, 두 주만을 보고 하실 게 아니고 꾸준히 지켜보시면서 한번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이제 시장에 대한 동향을 매주 이제 여러분들께 해드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 서울에 지금 6억이 아파트 거의 없죠? 저희 특례보금자리론 때 많이 말씀드렸죠. 자, 지금 경기도권도 이렇게 보시면 2006년도에는 6억 이하들이 많았어요. 98.8%의 그런데 지금은 74.4%입니다. 점점 이제 6억 이하 아파트가 이제 귀해지는 거죠. 근데 이번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 특례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가 올해 초에 나오면서 그게 시장에서 히트를 쳤거든요. 네. 히트를 친 이유가 일단은 주택 가격을 좀 완화를 해줬죠. 주택 가격 기준을요. 그러니까 일반형 같은 경우는 9억 이하까지 이 특례 보금자리론이 가능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특례 보금자리론이 이제 가능했었기 때문에 9억 이하 아파트들이 많이 거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례 보금자리는 일반형이 없어지고 지금 우대형으로 가는 거죠. 네. 그럼 그거는 6억짜리예요. 6억. 맞습니다. 그러니까 특례 보금자리론 이용해서 내 집 마련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네. 최근에 이렇게 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이 나온 이유가 올해 3분기까지 누적 분양 실적, 전국적으로는 누적 실적이 58,722세대입니다. 네, 3분기까지요. 그런데 지난해 동기 대비해서는 55% 정도 감소했죠. 네. 55% 정도. 그 다음에 수도권 같은 경우는 지금 26,485세대 이제 분양이 됐는데, 지난해 동기는 32,531세대. 거의 한 20% 정도 이제 감소했죠. 네. 이제 대구와 같은 시장을 보면요. 512세대거든요. 근데 지난해 9,222세대예요. 자, 이게 어떤 내용이냐. 시장에 수요가 없으면 공급이 줄어들겠죠? 맞습니다. 근데 다시 이제 공급을 하려고 그러면 특히나 우리가 아파트나 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급을 하기까지가 물리적인 시간이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대구도 마찬가지예요. 대구도 시장이 좋았다가 이제 좋아지니까 공급량이 많아지게 된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떨어지면서 이제 공급을 안 해버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공급이 안 돼버리고 있는 거죠. 네. 주택 공급이라는 거는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안 된다라는 거죠. 아파트 분양가 계속 오르겠죠? 지금 9월 말 기준 이제 평당 3,200만 원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연말에 둔촌주공 분양했을 때 평당 3,800만 원 선이었나요? 그럴 때도 이거 고분양가다 막 이랬는데 벌써 그랬던 둔촌주공의 프리미엄이 몇 억씩 붙었고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강북 지역 같은 경우도 좀 입지가 괜찮은 지역은 지금 평당 4천만 원대 넘어갔어요. 네. 서울 전 지역 평균이 3,200만 원이라는 건 진짜 어마어마한 수치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전월 대비해서는 0.65%, 전년 동기 대비해서 14%가 올랐고요.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도 지금 1,657만 원, 수도권 지역은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당연히 2,253만 원. 작년 동기 대비해서 지금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네. 분양가가. 맞습니다. 근데 단순하게 우리가 이제 분양가가 오르는 이유가 고금리, 인건비 증가, 원자재 값 상승 이런 거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전관리에 더 신경을 쓰다 보니까 생산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똑같은 생산성을 유지를 하려면 더 많은 돈을 지출을 해야겠죠.
맞습니다. 사람들을 더 많이 써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이 분양가들이 지금 많이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당연하게도 상승하는 청약 수요자, 지역별 주택 청약 종합저축 계좌는 또 이제 청약 시장이 또 활성화되면서 서울도 늘어났고 인천 경기권도 늘어났고 지방권은 좀 줄어들었네요. 아무래도 이제 서울 수도권 쪽으로 많이 몰리다 보니까. 제가 왜 이렇게 그래프를 작게 놨죠? 내 얼굴을 좀 크게 하려고 이렇게 놓은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이 기사 살짝 봤는데 그 청약을 해약한 사람이 작년까지가 되게 많았나 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해약이 많아진 것을 넘어서서 가입자가 더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달에. 그러니까는 이게 사실 우리가 시장이 어려울 때는 사실 시장에 뛰어들기는 상당히 좀 용기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런 용기를 가지신 분들이 좀 돈을 버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둔촌주공 때도 그랬죠, 사실. 네. 자, 그 다음에 이미지로 보는 시장 심리가 지금 어떠냐. 주택 구입에 대한 견해. 지금 구입하겠다가 31.1%, 미루겠다가 61.5%로 거의 뭐 1대2 정도? 그 정도 지금 되네요. 이제 비율 나오고 있죠.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주택시장 불안 해소를 위한 최우선 정책이 뭐냐를 한번 설문조사를 해보니까요. 다주택 보유 규제. 자, 당연하죠. 그러니까 지난 정부부터 폭등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이거를 이제 누군가한테는 책임을 좀. 그렇죠. 책임을 전가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말도 안 되게 그 다주택자들한테 책임을 전가를 시켰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 취득세 중과, 양도세 중과, 분부세 증가. 네. 자, 여러분들 서울에 자가 보유율이 50% 전후인데, 예, 그럼 나머지 50%는 어디서 거주를 합니까? 임대주택에서 거주를 예, 하겠죠. 그러니까 임대로 거주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 임대로 거주하시는 분들이 아직은 내가 내 집 마련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제 시드머니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임대로 거주를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 임대로 거주하는 주택들은 누가 갖고 있는 거냐면 다주택자들이나 이렇게 이런 분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소유함으로써 임대주택도 공급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다주택자들 때문에 무주택자가 지금 집이 없는 거다. 그래서 지난 정부 때도 보면 최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뭐 임대사업자 뭐 100채, 200채 갖고 계시는 분들 일부 아주 일부 네. 일부를 타겟으로 해서 다주택자들이 나쁘다. 사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도시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 공급되려면 다주택자들이 매입을 해줘야 돼요. 네. 그 그렇죠. 규제를 풀어주면 다주택자들이 그런 주택들이 매입을 하겠죠. 예, 그러면 공급이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해줘야 된다. 이건 맞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정책이 지금 거꾸로 가고 있죠. 뭐 특례 보금자리는 일반형도 지금 없애버리고요. 네. 지금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허리가 되는 20, 30대들 같은 경우는 자금을 많이 축적한 상태가 아니잖아요. 네. 근데 가격은 많이 올랐다라는 거죠. 그럼 최소한 20, 30대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줘도 부실이 날 가능성이 적겠죠. 네.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왜? 돈을 갚을 수 있는 기간이 길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그럼 최소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주택 구입에 대한 자금은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공급 확대. 예, 그래서 이번에 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 나온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제가 그때 한마디로 정리해드렸잖아요. 수요 없는 공급 대책이다. 네, 과연 수요 없는 공급 대책이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이 되겠냐.